오는 2030년대 한반도 영공을 수호할 한국형 전투기 개발을 놓고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이르면 내년 상반기 KF-X 시제기를 완성한 뒤 2022년부터 시험에 나설 예정이다. 국방과학연구소와 한화시스템이 다기능 이상 배열 레이더를 개발하고 있고 LIG X1 등이 전자장비와 엔진을 비롯한 주요 구성품 제작에 한창이다. 카이는 개발되거나 해외에서 구매한 장비들을 한데 모아 KF-X를 만들게 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KF-X의 성능이 J-20, F-3 등 주변국 차세대 전투기나 유럽에서 개발 중인 6세대 전투기와 차별화된 부분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F-35E 스텔스 전투기와 F-16 전투기가 서방 측 시장을 장악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KF-X가 전투력도 수출 경쟁력도 뒤처지는 존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대목이다. 지난해 10월 14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서울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프레스데이 행사에서 공군의 한국형 전투기의 실물 모형이 공개되고 있다. 눈에 띄는 무장이 없다. KF-X 개발 관리를 담당하는 방위사업청과 공군은 KF-X 개발이 본격화된 2015년을 전후로 미국제 무장 장착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공군 주력 전투기인 F-35A와 F-15K, KF-16의 보잉, 로키드 마틴, 레이시온 등 미국 방산업체가 생산한 무기를 사용한다는 측면에서 효율적인 결정이었다. 하지만 미국 정부의 무장 장착을 위한 체계 통합 기술 수출 승인 지연으로 암남과 사이드와 인도를 비롯한 주요 무장의 체계 통합을 KF-X 개발 기간에 진행하기는 쉽지 않다는 평가가 많았다. 이에 따라 KF-X에는 우선 영국 MBDA의 미티어와 독일제 AIM-2000 공대공 미사일을 장착, 체계 개발과 시험 등을 진행하게 된다. 군 당국은 이와 별도로 KF-X의 미국제 무장을 조기에 사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여의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0월 16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서울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에 한국형 전투기에 장착될 국산 장거리 공대지 유도 무기가 전시돼 있다. 성남연합뉴스. 지난해 10월 16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서울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에 한국형 전투기에 장착될 국산 장거리 공대지 유도 무기가 전시돼 있다. 성남연합뉴스. 더 큰 문제는 KF-X 장착이 거론되는 무장들이 뚜렷한 특징을 갖추지 못하는 데 있다. 암남과 사이드와 인더, 합동정밀 직격탄을 비롯한 주요 항공무장은 F-35A나 F-15K에서도 쓰이고 있다. 전투기가 공중전에서 제 성능을 발휘하려면 첨단 항공무장이 필수다. 2030년대에 한반도 상공을 누빌 KF-X는 스텔스 성능이 F-35A보다 낮다. 그런데도 항공무장은 F-35A와 별 차이가 없다면 실제 전투력은 F-35A나 개량형 F-15K보다 뒤떨어질 가능성이 적지 않다. KF-X는 음속의 4배 속도로 100km 밖에 있는 적기를 격추시키는 미티어 공대공 미사일을 장착하게 된다. AESA 레이더의 발달로 전투기들의 공중전이 먼 거리에서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하면 적절한 선택이라는 평가다. 하지만 AIM-2000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은 사거리가 25km에 불과하다. 미국제 사이드와 인대보다 짧다. F-35E를 비롯한 5세대 전투기에는 쓰이지 않는다. 반면 영국 MBDA가 개발한 아스람 미사일은 사거리가 50km에 달하고 영국 공군 F-35E에도 장착되는 기종이다. AESA 레이더의 등장으로 탐지 능력이 향상된 전투기들은 예전보다 먼 거리에서 적기를 발견하게 된다. 먼저 보고 먼저 쏘는 방식의 공중전이 대세로 자리잡게 되는 이유다. AIM-2000보다 사거리가 2배 정도 긴 아스람은 KF-X의 공중전 능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평가다. 차별화된 요소 부각해야 생존.
KFX는 한반도 영공수와 더불어 국내 항공 우주 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게 된다. 부가가치가 높은 전투기를 해외에 판매한다는 것은 그만큼 첨단 기술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출이 성공하려면 해외 고객을 대상으로 한 마케팅도 조기에 이루어져야 한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KFX 비행시험이 시작된 2022년에는 수출을 위한 해외 영업이 시작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국과 러시아, 미국, 유럽의 견제를 뚫고 KFX가 수출을 하려면 다른 기종과 차별화된 능력이 필요하다. 고성능 항공무장 장착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다. 공군 F-15K 전투기가 타우러스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을 장착한 채 이륙하고 있다.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운용 능력은 KFX의 수출 경쟁력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한국 공군 F-15K 60대가 일본 항공자위대 F-15J 120대에 밀리지 않는 것은 사거리 500km의 타우러스 공대지 미사일을 장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ADD는 LIG X1과 함께 국산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 지난해 5월 탐색 개발에 착수했으며 2022에서 2028년 체계 개발을 거쳐 200여 발을 생산한다는 계획이다. 총 사업비는 8,100억 원에 달한다. 문제는 국산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의 KFX 장착이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우선 개발 기간이 지나치게 낙관적이다. 타우러스는 스톰 섀도우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개발 경험을 갖춘 영국 MBDA와 스웨덴 사비의 합작으로 개발됐다. 미사일 개발 및 전투기 체계 통합 노하우가 풍부한 두 기업이 힘을 합쳤지만 실제 개발까지는 7에서 8년이 걸렸다. 공대지 미사일 개발 경험이 거의 없는 ADD가 개발 기간을 맞출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개발이 완료되면 KFX에 미사일을 통합하는 작업을 벌여야 한다. 타우러스를 F-15K에 체계 통합했을 때 2에서 3년 안팎의 시간과 800억 원의 비용이 소요됐다. 국산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과 KFX는 현재까지는 실용화되지 않은 무기다. 실전 배치되지 않은 무기를 상호 통합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지는 추정조차 쉽지 않다. 지난해 10월 14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서울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2019 프레스데이에 다양한 종류의 항공장비 및 지상장비들이 전시돼 있다. 우여곡절 끝에 체계 통합을 마쳐도 넘어야 할 산은 여전하다. 시험 발사를 통해 성능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타우러스는 4년 동안 300회에 달하는 시험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타우러스 제작사는 전투기에 미사일을 장착한 뒤 이륙해 비행하는 과정과 발사 절차, 발사 후 비행, 목표물 파괴에 이르는 모든 단계를 철저히 점검했다. 특히 지상 표적에 명중하는 시험은 100여 회에 달할 정도로 많이 진행됐다. 도립 각도가 조금이라도 빗나가면 정확도와 파괴력이 크게 낮아진다. 이는 지하 벙커 파괴 여부와 직결된 부분이다. 거듭된 시험 발사를 통해 발사 각도와 속도 등을 확인하면서 기술적 개량을 실시해야 성능을 검증할 수 있다.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은 일종의 비행체이므로 감항 인증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 같은 문제점은 깊게 고려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KFX의 타우러스 제작사에서 개발 중인 단축형 타우러스를 장착해 수출 마케팅을 진행하는 방안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국 공군이 운용 중인 타우러스와 비교하면 연료 탱크를 줄여 사거리를 400km로 단축한 것에는 동일한 성능을 갖고 있다. FA-50 경공격기에도 장착이 가능한 만큼 KFX에도 사용이 가능하다. 정내륙 지역의 표적을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이 검증된 KFX라면 경쟁 기종의 견제 속에서도 의미 있는 수출 성과를 거둘 수 있다. KFX는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전력 증강 사업으로 꼽히는 거대한 프로젝트다.
전력 증강과 방산 수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전략이 세워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수순이다. 하지만 차별화된 능력을 갖추지 못한 무기는 우리 군도 외국군도 외면할 수밖에 없다. F-35의 수준의 스텔스 성능을 자랑할 수 없다면 다른 분야에서 능력을 발휘하도록 해야 한다. 영국의 템페스트나 프랑스, 독일이 공동 개발하는 6세대 전투기에 대해 전문가들은 전통적인 스펙보다는 기체에 탑재되는 장비나 무장, 시스템의 성능이 더 중요해지는 시대가 오고 있다고 전망한다. KF-X가 세계적 추세에 부합하는 전투기일까?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한반도 상공을 수호하고 국내 항공 우주 산업을 이끌 우수한 전투기다. T-50 훈련기의 미국 수출 실패와 같은 일이 또다시 벌어지게 할 수는 없다. 우리 손으로 만든 전투기라고 홍보에 열을 올리는 대신 내실을 단단히 다지는 작업이 먼저인 이유다. F-35, 900억 원대로 하라. 5세대 스텔스기가 4세대 F-15K 전투기보다 싸죠. 우리 공군도 도입 중인 F-35의 스텔스기의 대당 가격이 지난해 말 7,790만 달러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나면서 F-35가 새삼 주목을 받고 있다. 이는 13년 전 F-35가 처음 도입될 때 대당 2억 달러가 넘었던 데에 비해 70%가량 싸진 것이다. F-35 가격이 크게 하락하고 중러일 등 주변 강국들이 스텔스기 개발 및 도입에 열을 올리면서 일각에선 추가 도입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절반 스텔스기로 국내 개발 중인 KF-X의 가격 경쟁력도 새삼 주목을 받고 있다. 매년 낮아지고 있는 F-35 가격 추이와 늘어나고 있는 양산 대수 변화 미 록히드 마틴 2007년 대당 약 2,100달러에서 70%나 하락. 미국 국무부는 지난 10일 한국이 보유한 F-35 전투기와 관련 장비에 대한 6억 7,500만 달러 규모의 후속 지원과 서비스 판매를 승인했다고 미 국방부 산하 국방안보 협력국이 밝혔다. DSCA는 이번 조치가 한국이 F-35 전투기, 엔진, 무기에 대한 지원과 서비스, 출판물, 기술 문건, 지원 장비, 여분과 수리용 부품, 수리 후 반송, 시험 장비, 소프트웨어 전달과 지원, 인력 훈련 장비, 미국 정부와 계약 업체들의 군수 지원 등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DSCA는 향후 절차를 위해 정부의 판매 승인권을 이날 미국 의회에 보고했다. 미 의회가 승인하면 한국과 미방산업체들의 협상이 시작되고 그 과정에서 거래 금액이 변경될 수도 있다. 미 DSCA는 대당 가격 등 구체적인 비용 정보는 공개하지 않았다. 소식통은 계속 하락하고 있는 F-35 가격 상황이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공군은 지난해부터 미국에서 F-35의 40대를 순차적으로 도입 중이다. 지난해 말까지 13대가 도입됐고 내년에 도입이 완료된다. 미국과 한국 등 해외 12개국의 F-35 스텔스기 도입 규모 미 록히드 마틴 지난 2007년 F-35가 처음 양산에 들어갔을 때 가격은 엔진을 제외하고도 기체 가격만 2억 2,120만 달러에 달했다. 한 대에 2천억 원이 훨씬 넘는 가격에 돈 먹는 하마, 및 빠진 독에 물붓기라는 비난과 우려가 쇄도했다. 하지만 전투기 생산 숫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규모의 경제가 작동해 가격은 극적으로 하락했다. 미 록히드 마틴은 지난해 10월 보도자료를 통해 저율초도 생산 14번째 생산 단위에 이르러 F-35A는 7,790만 달러, F-35B는 1억 130만 달러, F-35C는 9,440만 달러로 생산 비용이 감소했다며 F-35E를 8천만 달러 이하로 생산하는 목표 연도를 1년 앞당기는 성과를 거뒀다고 발표했다. 록히드 마틴은 비용 감소 폭이 LOT1 이후 70% 이상이라고 강조했다. 생산 단위를 의미하는 LOT는 보통 생산 연도에 따라 구분된다. LOT-14는 2022년 인도되는 전투기들이다. 우리 공군이 도입하는 F-35A는 LOT 10월 13일으로 2018에서 2021년 생산분이다.
F-35A의 경우 올해 생산되는 LOT-12는 8,240만 달러, 내년 생산되는 LOT-13은 7,920만 달러다. 3년 사이에 대당 가격이 45만 달러나 낮아지는 것이다. 이는 공군이 2000년대 초반 대당 1,000억 원에 60대를 도입한 F-15K보다 싼 것이다. 록히드 마틴도 보도자료에서 4세대 전투기보다 낮은 비용이라고 강조했다. 전투기는 F-15, 16, 18 등이 4세대 전투기로 F-22, 35 등 스텔스기는 5세대 전투기로 분류된다. 4세대 전투기에 AESA 레이더 등을 달아 개량한 것은 4.5세대 전투기로 불린다. 북핵, 중러일 스텔스기 위협 대비 F-35 추가 도입론도. 전문가들은 앞으로 규모의 경제에 따라 F-35A의 양산 대수가 늘어나는 데 비례해 대당 가격이 800억 원대로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한다. F-35는 미 해군, 공군, 해병대용 2443대와 한국, 일본, 영국 등 세계 12개국 도입군을 합쳐 현재까지 약 3200대가 생산될 예정이다. 이는 역대 미국 제트 전투기 중 F-4 팬텀과 F-16 파이팅 팰컨을 제외하곤 가장 많은 숫자다. F-35 도입 규모는 수입국 증가에 따라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향후 공군 하이급 고성능 전투기로 F-35를 추가 도입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김정은과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F-35 수십 대를 추가 도입, F-35 숫자를 총 100대 가량으로 늘려 한국군의 핵심 전략무기 전력으로 활용하자는 것이다. 공군은 현재 40대 외에 오는 2023년쯤부터 20대를 추가 도입할 예정이다. 총 60대가 되는 것이다. 일각에선 여기에 20에서 40대 가량을 추가 도입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에 대해 군 안팎에선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 북한 핵미사일 등 북한 위협만을 고려한다면 스텔스기 전력은 60대면 충분하고 오히려 F-15K처럼 단 미사일을 많이 달 수 있는 타격 전력이 더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F-35 같은 스텔스기는 전쟁 초기 북한 방공망을 뚫고 북지휘부, 핵미사일 시설 등 전략 목표물을 타격하는 데 유용한데 북방공망 수준 등을 감안하면 60대면 부족하지 않은 수준이라는 것이다. 최대 무장 탑재량은 F-15K가 11톤, F-35A가 8톤 가량으로 F-15K가 앞선다. 하지만 중러일 등 주변국의 스텔스 전력 증강 움직임 대응에 중점을 둔다면 스텔스기 추가 도입이 맞는 방향이라는 시각도 적지 않다. 일본은 147대의 F-35A 비외의 F-3 스텔스기를 국내 개발할 예정이다. 중국은 제210 스텔스기를, 러시아는 수-57 스텔스기를 속속 배치하고 있다. 일각에선 F-35B 단거리 수직이 착륙 스텔스기를 해군이 도입할 경항모 탑재용 외에 공군용으로 도입할 필요성도 제기한다. 한 예비역 장성은 북한판 이스칸데르, 초대형 방사포 등 신형 단거리 정밀 타격 무기 개발로 유사시 F-35가 배치된 청주기지 등이 무력화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에 활주로가 파괴됐어도 좁은 공간에서 운용이 가능한 F-35B가 유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KF-X, 가격, 수출 대상국 등에서 F-35와 경쟁력 보유. 공군이 KF-16 등을 대체하기 위해 개발 중인 KF-X 사업도 F-35 가격 하락에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KF-X는 완전한 스텔스기는 아니고 절반 정도의 스텔스 성능을 가지면서 AESA 레이더 등 첨단 전자장비와 무장을 갖춘 4.5세대 전투기로 개발 중이다. 개발비와 양산비를 합쳐 20조 원에 육박하는 건국 이래 최대의 무기 개발, 도입 사업이다. 우리 정부가 60%, 인도네시아가 20%, 카이가 20%의 비율로 개발비를 분담키로 했다. 오는 2026년까지 개발이 완료되면 우리 공군의 120대, 인도네시아의 50대가 도입될 예정이다. 원래 목표 성능이 F-35 같은 하이급이 아니라 F-16을 능가하는 미디엄 플러스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F-35보다 성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문제는 일각에선 KF-X의 가격이 800억 원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돼 F-35와 별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방위사업청 등 군 소식통들은 KF-X 가격이 800억 원대에 달할 것이라는 것은 근거가 없다며 F-35 가격이 더 하락하더라도 KF-X가 F-35와 비슷하거나 비쌀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소식통들은 두 가지 점에서 KF-X가 F-35의 수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말한다. 우선 KF-X의 본격 양산 및 수출이 이루어질 2026에서 2030년 이후 시점에는 F-35 가격은 현재와 비슷하거나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군 소식통은 F-35 양산 대수가 2020년대 말 이후 줄어들면 단가는 지금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특히 도입 단가보다 훨씬 비중이 큰 운용 유지비 측면에선 KF-X가 F-35보다 크게 유리하다는 데는 전문가들 사이에 이견이 없다. 보통 전투기 전체 수명주기 비용에서 최초 도입 비용은 30% 정도인 반면 30여 년간의 운용유지 비용은 70%에 달한다. F-35는 고도의 보안을 요구하는 스텔스 성능 때문에 도입국들이 직접 정비할 수 있는 부분이 적다는 것도 운용유지비가 늘어나는 이유다. 우리 공군에 F-35가 도입된 뒤 보안 문제를 이유로 정비에 대한 제약이 너무 심해 공군 수뇌부가 이게 우리 전투기가 맞느냐? 고 한탄했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다. 반면 KF-X는 국산 부품을 많이 쓰기 때문에 신속하고 싸게 정비를 할 수 있다. 국산 미사일, 정밀유도 폭탄 등을 통합해 전투기에 장착하는 것도 KF-X가 유리하다. 두 번째로는 KF-X 수출 대상 국가들이 F-35 수출 대상국들과는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F-35는 미국의 첨단 스텔스 기술이 들어가 있어 일부 중동 국가들이나 중러와 가까운 동남아, 남미 국가 등에는 수출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KF-X는 중동, 동남아, 남미 국가 등을 주 수출 대상국으로 삼고 있다. 다만 KF-X 개발이 지연될 경우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카이 등 국내 개발업체들이 적극적인 국산화 등을 통해 뼈를 깎는 가격 인하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20%의 개발 비용을 대기로 한 인도네시아가 이런저런 이유로 현재까지 2.5%의 돈만 입금하고 납입을 중단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리스크도 특별히 신경 써야 할 대목이다. 인도네시아가 이탈한다면 우리 비용 부담이 늘고 수요도 일단 한국 공군에 그쳐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커진다. 그러면 수출은 더 어려워지는 악순환에 들어가게 된다. 군 관계자는 인도네시아 비용 납입 지연 문제는 당초 지난 2월 인도네시아 국방장관이 방한해 정경두 장관과 회담을 열고 매듭을 지으려 했지만 코로나 사태로 지연되고 있다며 인도네시아가 KF-X에서 본격적으로 이탈하려는 움직임은 아직까지 없다고 밝혔다.